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나선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첫 일정으로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4.7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반성하며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세 의원이 나란히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광주행은 출사표를 던진 후 첫 일정으로 의원들은 텃밭인 호남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홍영표 의원은 4.7 재보선 결과를 반성하고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초석을 마련했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일자리 본부장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어 광주를 찾은 우원식 의원은 역대 민주정부는 호남의 결실로 탄생했다며 정권 재창출에서 호남이 갖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 지역에 돌아갈 인센티브를 잘 만들도록 협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으로 혁신하고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고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송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을 계승하고 민주화의 중심인 광주에서 5월 정신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송영길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당대표 경선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오는 5월 2일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나주시와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SRF 열병합 발전소 시설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는 만큼 나주시가 가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나주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공된 지 3년이 넘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법원의 1심 판결로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역 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지역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SRF 열병합 발전소 시설 자체는 당초 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민들의 반대는 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심 판결을 토대로 SRF 열병합 발전소 재가동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나주 시민들은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경 정의와 시대 정의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고요. 1심의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제 항소를 해야 되고요. 또 나주시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SRF 재가동 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은 지난 2015년부터 그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됐지만 그 사이 새 작품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그만 강당에 모여 앉은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단원들.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의 어머니들로 참사 1년 뒤부터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전곡을 누비며 벌써 새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공연은 못했지만 매주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극을 안 할 때는
그걸 견뎌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연극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게 오히려 어머님들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활기를 좀 주신 게 아닐까. 평범한 엄마였던 이들이 죽은 아이들을 그리는 무대에 서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는 아들, 딸이 입었던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앞둔 학생이 되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모진 말을 내뱉었던 이웃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사로부터 7년, 무대는 엄마들이 절망에 빠진 스스로를 치유하는 공간이자 세상에게 아직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도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접근하면은 좀 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고 좀 더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새 작품의 이름은 별망엄마. 고깃배를 타고 나간 가족을 기다리다 돌이 되어버렸다는 안산의 별망설화에 세월호의 아픔을 담아냈습니다. 극단 노란 리본의 배우가 된 엄마들은 참사 7주기를 맞아 준비한 새 작품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을 둘러싸고 인사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동생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승진의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 광양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인사는 강행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시는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 예고를 발표합니다. 4급부터 8급까지 모두 136명을 승진시키는 계획. 그런데 유독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석 한 자리만 직무대리 방식으로 뽑겠다고 예고했고 닷새 뒤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 최소 연한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 광양시 관계자는 당시 직제 순위의 행정직을 자동 승진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면 근속 연수가 넘어 승진 대상인 사람이 많았고 문제될 일이 없었다며 굳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뽑아 승진 연한도 모자란 기술직이 승진한 것을 두고 내정자라는 뒷말이 무성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 의회는 지난 1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동 의견까지 발표합니다.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을 위배하여 4급 보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데 대해 지극히 부당한 인사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감사 청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 광양시 의회 의원은 감사 청구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승진한 A씨는 정연복 광양시장의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해 승진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번에 경찰에 고발된 6명 중 1명이었습니다. 광양시는 전문적인 업무 영역이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광양시가 의회의 반대에도 인사를 강행했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이었던 지난 2016년에도 광양시는 승진 최소 연한의 7개월 미달한 사무관을 역시 직무대리 형태로 승진시켜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김한근 강릉시장은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특정인을 승진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를 통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오늘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 전남 등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광주 확진자의 접촉자 1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명 등 오늘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광주에서는 모두 4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70%가 다른 지역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민주당 서울시장 유세장에 다녀온 담양의 민주당 사무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담양 사무소 직원의 남편에 이어 홍보실장과 수행비서, 당원 부부 등 6명이 확진된 상태고
이계호 의원도 이들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난 6일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인 담양, 영광, 장성, 한평에서는 당원 33명이 서울을 찾았고 일부는 담양에서 7명이 식사를 해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난해처럼 냉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농가에서는 걱정이 큽니다.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황사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했던 봄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아침 성삼재와 무등산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낮아지더니 오늘은 화순과 장흥 등 전남 내륙 곳곳에서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며 평년 기온을 많게는 10도가량 밑돌았습니다. 4월 중순에 찾아온 추위에 지난해 봄 냉해 피해가 컸던 나주 배농가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도 추웠고 오늘 아침에는 영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부 같은데 그 표피에 반점이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냉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포근한 봄볕이 퍼지면서 꽃샘추위는 물러갔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봄 기운은 더 짙어지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갔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일 불청객 황사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부터 몽골 남동쪽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고 황사가 추가로 더 발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사와 더불어 내일은 약한 비 소식도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광주와 전남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이 참가해 지역인재 선발의 기본 개요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현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패널로 참여해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찬 사업을 하고 있는 팽현숙 최양락 부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반찬 1,000만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에 전달된 팽현숙 최양락 부부의 반찬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남구 지역 독거노인 17명에게 각각 일주일분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평동 준공업 개발 사업을 두고 특정 건설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오늘 성명을 내고 평동 준공업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18년부터 한 건설업체가 사업진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지 내에서 해당 건설사가 짓고 있는 600여 세대 오피스텔의 인허가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면서 관련 정보도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